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유값 분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행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n/n 행렬 A, B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행렬이 P 인버스 곱하기 A 곱하기 P인 이런 어떤 관계를 만족을 하는 가역행렬 P가 존재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정의입니다. 이런 어떤 A와 B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가역행렬 P가 존재해서 B는 P 인버스 곱하기 AP와 같은 형태로 이 관계식을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면 이 A와 B는 이 닮은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를 P 인버스 AP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을 하는 것을 닮은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닮은 행렬 같은 경우에 만약에 AB가 같은 AB가 닮은 행렬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두 행렬의 특성 방정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고유값을 가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 diagonalizable matrix라고 하는 건데요. 이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은 이제 만약에 A가 대각행렬과 어떤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A라고 행렬이 대각행렬과 닮은 행렬이다 라고 한다면, 즉 어떤 임의의 가역행렬 P가 존재를 해서 P 인버스 AP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대각행렬일 때 A를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이 P를 대각화를 하는 행렬이다 라고 diagonalize matri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P라고 하는 행렬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 인버스 AP를 했더니 그 결과물이 이렇게 대각행렬, 대각행렬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행렬은 대각행렬과 닮은 행렬이고 결국은 A는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전방행렬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가역행렬 P-AP가 즉 A의 닮은 행렬이 대각행렬인 그런 어떤 가역행렬 P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D가 대각행렬이죠. 왜냐면 P 인버스 AP를 했더니 대각행렬 D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가 이렇게 P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자, PD는 AP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P를요, 요 V1, V2, Vn과 같은 어떤 열 벡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D는 이제 대각행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PD와 AP가 같다. 자,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AP 같은 경우에는 자, A라고 하는 행렬에 이렇게 열 벡터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자, 이 곱한 이후에 행렬의 열 벡터들은 AV1, AV2, 그다음에 AVN이 됩니다. 자, 그래서 AP의 열 벡터들은 AV1, AV2, AVN이 되는 것이고요. 자, PD를 하게 되면 P는 일단은 열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각행렬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행렬에다가 요 각각의 뒤에 들어오는 대각행렬의 열 벡터들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람다 V1이 나오고요. 이 두 번째와 이거를 곱하게 되면 람다 V2가 나오게 됩니다. 즉 PD의 열 벡터들은 람다 V1, 람다 V2, 람다 Vn. 자, 근데 이 두 개 같대요. 자, 뭔가 좀 여러분들 보이시는 게 있으실까요? AV1은 람다 V1과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AV2는 람다 V2와 같다. 그 다음에 AVN은 람다 VN과 같다. 자,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행렬의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알면
다음과 같이 대각화가 가능한 어떤 행렬인 어떤 행렬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n/n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져야 돼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P라고 하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를 해야 되고 P라고 하는 행렬의 열 벡터들이 결국은 A라고 하는 행렬의 고유 벡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고유 벡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의 인버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A의 고유 벡터들이 P의 열을 구성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의 성질을 살펴보았을 때, 자,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기 위해서는 각각의 고유 벡터에 상응하는 고유 값들이 서로 다른 고유 값을 가져야 됩니다. 고유 값이 다르면 그 고유 값에 상응되는 고유 벡터들은 서로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고요. P의 인버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n개의 서로 다른 고유 값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고유 벡터들은 선형 독립이다. 그렇기 때문에 P의 인버스가 존재할 수가 있고 결국은 A는 대각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유값분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고유값분해는 결국은 뭐 단순합니다. A라고 하는 행렬의 고유값을 찾고요. 그 다음에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P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P의 인버스를 계산을 하고 대각 행렬 D는 고유값을 가지고 고유값을 대각 성분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유값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만 고유값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2x2 매트릭스를 고유값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죠? 맞습니다. 고유값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고유값은 어떻게 찾죠? 맞습니다. A-람다의 디터미넌트를 0을 만족하는 람다, 즉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람다 값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람다 i의 디터미넌트니까요. 1-람다, 1, -2, 4-람다입니다. 얘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람다, 4-람다 빼기 1 곱하기 -2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람다 제곱, 그 다음에 -1, -2니까 -5람다죠. 그 다음에 4에다가 더하기 2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6이 되죠. 이게 6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3, 2,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죠? 람다 빼기 2, 람다 빼기 3. 얘는 0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행렬의 고유값은 람다가 2이고 그 다음에 람다가 3입니다. 그러면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식을 풀어봐야 되겠죠. 1-2니까 -1,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2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1, x2는 0, 0을 만족하는 어떤 고유 벡터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유 벡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1,1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유 벡터를 이제 1,1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람다가 3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 빼기 3이니까 -2이고 1이고 그 다음에 -2이고 4에서 3을 빼니까 1이 되겠죠? 자, x1, x2 얘를 0, 0으로 만족하는 고유 벡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x1이 1일 때 x2가 2인 경우라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x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유 벡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첫 번째 1, 1, 그렇죠? 첫 번째 찾은 고유 벡터. 두 번째 찾은 고유 벡터는 1, 2가 되고요. 자, D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요? 이게 순서가 맞아야 돼요. 얘에 상응하는 고유 벡터가 2고
예상하는 고유 벡터가 3이니까 자, 어떻게 되죠? 2를 먼저 배치하고 3을 두 번째로 배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P의 인버스를 계산하셔야 돼요. P의 인버스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P의 인버스는 맞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D-BC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2-1, -1, 1 이렇게 P의 인버스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시면 AP는 PD죠. 그래서 AP는 PD니까 자, A라고 하는 행렬은 어떻게 되죠? PD, P 인버스와 같이 디컴포즈가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행렬이 PD, P 인버스로 디컴포즈가 됩니다. 즉,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A라고 하는 행렬은 P, D, P 인버스와 같이 디컴포즈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A가 이걸 계산하면 우측에 있는 것을 계산하면 진짜 A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앞에 두 개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2가 되고요. 얘는 3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2가 되죠. 그다음에 얘는 6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 -1 -1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4에서 2는 4에서 -3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2는 4에서 -6이니까 -2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더하기 6이니까 4가 됩니다. 자, 어떻죠? 예, A가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고유값 분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A라고 하는 행렬을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유값 분해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유값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듭 제곱, AK의 거듭 제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 제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A라고 하는 행렬을 거듭 제곱하려면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A라고 하는 행렬을 이렇게 만약에 이제 고유값 분해를 했어요. 그랬을 때 AK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를 만약에 PD, P 인버스로 이렇게 디컴포즈를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K승을 하게 돼요. K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PD, P 인버스 그 다음에 PD, P 인버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PD, P 인버스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둘이 아이덴티티가 돼서 그렇죠? 아이덴티티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PD의 K의 P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대각행렬에 K승하는 거는 대각에 있는 성분을 K승한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P와 P 인버스를 여러분들이 계산했기 때문에 A의 K승하는 것에 대한 연산 자체가 매우 단순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듭 제곱 행렬의 이런 어떤 그 연산할 때도 이렇게 디컴포즈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거듭 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한 어떤 연산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고유값 분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한 절차, 그 다음에 실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행렬들을 어떻게 고유값 분해를 할지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